안녕하세요, 여러분. 노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인사를 또 다시 드립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고 공부도 하고 하느라 이제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오늘부터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재미있는 그리고 유익한 그리고 쉬운 내용으로 컨텐츠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유익하셨다면 좋겠네요. 자, 우선은 일단 오늘 보게 될 내용은 토플과 GRE가 아마 같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텐데, 토플에서 GRE로 넘어가려면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가, 이걸 가지고 좀 보려고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토플을 GRE랑 동시에 하는 분들보다는 사실 이게 먼저 토플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GRE로 넘어가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뭐가 필요한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뭘 아셔야 되냐면 이 두 시험 간의 차이점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제일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는 토플과 GRE의 목적이 다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적은 이제 아무래도 토플은 영어 시험이고, 그리고 GRE는 학업 적성 능력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SAT 같은 경우도 학업 적성 능력 시험이다, Scholastic Aptitude Test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거기에서 GRE는 뭐가 추가가 되냐면 아무래도 석사 시험이다 보니까 심화 영어가 추가가 됐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말하는 심화 영어라는 거는 이제 문장의 구조나 단어 그리고 표현, 쓰임새의 범위가 확 늘고 그리고 더 복잡해졌다, 이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을 전달을 해도 이게 단어가 더 긴 게 많이 들어가고 더 많이 합쳐지고 나열도 더 많이 들어가고 문장 구조도 더 뒤섞어놨고 등등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역사가 솔직히 말하면 엄청 길진 않다 보니까 뭔가 이 심화 한글이라고 할 만한 게 저는 이렇게 많이 접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육을 막 엄청 안 받은 사람은 아닌데도 어쨌든 논문이나 이런 걸 봐도 내용은 어려울지언정 이게 단어가 막 엄청 크게 우리가 평소에 쓰던 거랑 다르고 문장이 막 엄청나게 길어지고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가 우리나라보다 아무래도 좀 더 길고, 그리고 이제 단어들도 여러 이주민들이 이렇게 합쳐져서 자꾸 이렇게 추가가 되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쭉 더 심화 영어로 공부를 하고 싶으시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목적 자체가 이 두 가지에서 나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두 번째 차이점은 측정하는 영역이 또 차이가 난다는 건데요. 토플은 영어라는 언어를 가지고 테스팅을 하다 보니까 그 언어를 가지고 쓰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에 들어가는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이 모두 들어가죠. 반면에 이제 GRE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영어만 보는 시험은 아니란 말이죠. 물론 영어가 굉장히 핵심이긴 하지만 영어를 가지고 보는 verbal, 그러니까 독해죠. 그리고 이제 quant, 이거는 수학, 그리고 writing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플을 가지고 처음에 GRE를 준비를 하실 때 여기에서 이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을 네 가지를 모두 다 잘하는 상황에서 들어가야 되냐, 사실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주셔도 돼요. 시작은 일단은 리딩만 잘해도 어느 정도 시작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높은 점수를 목표를 하시면은 라이팅도 어느 정도 갖춰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GRE 기준으로 했을 때 만약에 160점 미만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 23점 정도를 가지고도 들어가셔도 되는데, 만약에 훨씬 그 이상의 점수가 필요하다 하면은 아무래도 28점 정도는 갖추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차이가 간격이 되게 커 보이는데요. 시작을 할 때 있어서 아무래도 23점부터 이제 준비를 GRE까지 같이 하시려면은 토플도 아마 점수가 목표 점수에 아직 달성이 안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같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28점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애초에 어느 정도 이제 대비가 잘 된 상태에서 GRE만 따로 하겠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높은 점수를 목표로 하겠다 하면은 거기에 필요한 능력들이 또 달리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앞뒤 그 점수들의 차이가 저 정도 간격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차이를 보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팅 같은 경우도 28점인데 이거는 이제 목표 점수가 예를 들어서 3.5냐
4.5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살짝 달라질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목표하시는 라이팅 점수가 4.0입니다. 근데 그 4.0이라는 점수가 대체로 토플에 비교를 하면은 독립형 기준으로는 한 28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요즘은 이제 토론형으로 바뀌었는데 그 토론형에서 여러분들이 통합형을 배제하고서 토론형을 봤을 때 한 28점 정도가 나오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GRE에서는 이 라이팅에서 4.0이 나올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시험의 그 결 자체가 어떻게 다른지 이걸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토플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비유를 하자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약간 바닷물에서 고기를 찾는 느낌. 주변에 이렇게 쭉 보이는데 고기 저기 있네 약간 하고 좀 더 명확하게 보이죠. 딱 개를 잡으면 됩니다. 근데 약간 이 GRE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갯벌에서 살짝 그 묻혀있는 조개를 찾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뭔가 그 헤쳐나가야 되는 것도 뭔가 많고 정보의 밀도가 높고 단어 자체도 좀 어렵기도 하고 찾기도 어렵고 막 그러니까 좀 더 그냥 어렵다 그냥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 자체가 좀 다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일단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점은 이제 섹션별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는가를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이게 뭐 섹션의 범위도 다르지만 그리고 섹션 자체가 가진 어떤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플이랑 GRE를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아무래도 좀 겹칠 수 있는 게 reading, listening, speaking, writing 이렇게 있다고 하고 GRE가 verbal, quant, 그리고 writing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 reading이 verbal에 해당을 하고 그리고 quant는 뭐 사실 해당 사항이 없고 writing에 여기 writing에 똑같이 해당을 한다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 토플 리딩에서는 어떤 게 중시가 되고 그리고 GRE 그 리딩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버벌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토플 리딩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이제 독해력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을 이해를 잘했느냐 이게 이제 제일 초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버벌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면 독해력은 일단 기본이다. 그러니까 애초에 여러분들 토플은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영어 시험입니다. 예,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배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독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들은 맞출 수 있게 다 설정이 되어 있는데 GRE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애초에 그런 건 정도는 너네가 그냥 알아서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뭐가 더 들어가느냐? 첫 번째, 일단은 단어가 더 추가가 됐냐? 예, 이런 심화 단어들까지 잘 알고 있냐? 이게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실제로 이 버벌 섹션의 단어의 비중이 확 올라가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게 이 단어 자체가 애초에 그런 심화 영어를 가지고 습득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층을 가지고 있냐, 없냐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플보다 GRE 버벌에서 이 단어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진다. 그러니까 단어가 애초에 한두 개만 모르는 거면 그 주변 맥락에서 파악을 할 수 있게 해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플에서는 그 단어 하나 어렵게 나오더라도 주변 보면은 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뭐 컴마 쓰고 설명 나온다거나 아니면 그 앞뒤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문맥상에서 충분히 그 단어의 뜻을 유출할 수가 있는데 GRE 같은 경우는 그 단어들을 모르면 그냥 애초에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멀티플 초이스 퀘션들에서도 하나만 틀려도 바로 그냥 점수가 탁 나가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단어의 비중이 확 올라간다. 이게 제일 첫 번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하면 지적 용량 자체를 좀 보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이해하고 프로세스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더 빨리 판단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리딩 지문 같은 경우는 토플에서는 지문 하나를 가지고 10문제씩 풀게 돼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지문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앞에서 이해했던 내용을 그 뒤에서 문제를 푸는데 써먹을 수도 있고 한데 GRE는 일단 그런 부분이 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섹션마다 이제 그 지문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길고 그리고 이해하는 게 좀 더 힘들 정도로 이제 밀도가 굉장히 높은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용량 자체를 좀 더 키우는 연습이 또 따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좀 더 민감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민감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토플은 대체로 힌트를 꽤나 명확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토플에서 나온 힌트를 가지고 참고를 하면 충분히 바로바로 어떤 보기로 판단이 설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GRE 같은 경우는 이 힌트 자체가 좀 더 많이 희미하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기간이 어느 정도 나왔다. 근데 이게 딱히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뭔가 길다 짧다 할 수가 없는 기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3년이라고 해볼게요. 3년이 글쎄요, 긴 기간일까요? 근데 이제 그 3년을 딱 봤을 때 그냥 뭐 길다라고 판단을 해버려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문맥이 정해놓은 걸 우리가 알아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클루가 굉장히 희미한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은 그리고 더 강한 결론을 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단어가 어렵고 용량이 커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민감하게 우리가 이걸 풀이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차이는 뭐 이제 문제 유형의 차이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 유형의 차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애초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실 거면은 그때 그냥 쭉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그냥 짧게 제가 개요만 드리는 영상이다 보니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퀀트는 따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건데, 수학인데 이 수학을 가지고 그냥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은 크게 어려울 수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게 뭐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시면은 영어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충분히 많이 점수를 득점을 하실 수 있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해석이 어렵거나 아니면 내가 이전에 봤던 것 중에 좀 까먹었던 게 여기 나왔는데 그거 배웠었는데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까먹음과 영어 자체가 이 수학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용어들을 잘 외우시고 그리고 한 번씩만 그 문제집이 나와 있는 거 풀어보시고 하면은 충분히 수학은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이팅에서는 뭐가 다르냐? 라이팅은 아무래도 이 토플에서는 쉽게 말해서 요약을 하는 문제와 의견을 말하는 문제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비중이 반반이고, 의견을 빨리빨리 써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리딩, 리스닝 내용을 요약을 잘할 수 있을 능력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점수를 먹고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GRE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나마 요약을 조금 하던 argument task 같은 경우도 없어져 버렸고, 그러니까 이슈 태스크만 나왔는데, 이슈 태스크는 뭐냐? 바로 의견을 가지고 말하는 문제죠. 근데 이게 의견을 말하는 게 좀 더 복합적으로 의견을 프레젠트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플 같은 경우는 agree, disagree 아니면은 prefer A or B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것만 이제 일관적으로 서포트를 하는 게 됐었다면은, GRE 같은 경우는 어그리와 디서그리 둘 다에 대해서 좀 써봐라 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예시 같은 경우도 토플에서는 이 정도면 만점인데 GRE는 그게 이 정도면 한 4.0 정도가 나오는 약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근거에 대한 그냥 어렴풋한 예시 정도만 나와도 토플에서는 라이팅에서 만점이 나오는데, GRE 같은 경우는 그 예시의 수준 자체가 월등하게 높고 전공 지식 정도가 나와줄 수가 있어야 이제 뭐 만점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뭐 영어 잘하는 사람 정말 많지만 GRE 라이팅에서 6.0을 받은 사람은 글쎄요,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대체로 필요한 점수가 4.0, 4.5.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4.5 정도에서 제 생각에는 이제 커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4.5 정도는 뭐 그렇게 달성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심화 언어 그러니까 잘 쓴 토플 만점 에세이에 심화 단어들이 올라가주고 심화 표현들이 올라가주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성, 그러니까 어그리 디서그리에 대해서 살짝씩 다 언급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만 잘 갖춰지면 충분히 매끄럽게 4.5까지는 나올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제 4.5 정도가 필요한 어떤 점수, 라이팅 점수의 약간 맥시멈치이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살짝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제 애초에 그 비중 자체가 다르고 토픽 자체도 좀 더 어렵고, 그리고 요구하는 어떤 방향성도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준비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단어입니다. 단어. 이 단어가 이게 애초에 암기가 안 되면은 그냥 게임이 시작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냥 시작을 내가 학원 등록하기도 전에 단어책을 어디서든 구해서 그걸 암기를 하는데 한 2달 정도를 좀 미리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어 암기를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걸 푸근하게 좀 풀 수가 있는데, 근데 단어 암기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를 보면서 외운다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어 암기는 우리가 그렇게 막 머리를 쓰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 단순 암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먼저 리드 타임을 앞에 좀 두고
그 다음 단어 암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린다. 여기서 이제 단어 암기라는 거는 굳이 버벌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퀀트에서도 쓰이는, 그러니까 수학 용어들, 무슨 삼각형, 무슨 평행사변형, 이런 것들이 있죠. 단어들 가지고 미리미리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컨텐츠 좀 업로드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으면 봐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수학 능력이겠죠. 그 수학 능력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서 뭔가 대단한 걸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3, 고1 이 정도 사이에 수학 능력만 있으면 되고, 거기에서 이제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은 용어들을 암기를 또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만점을 위해서 함정 정도를 구분을 할 수 있는 영어 해석, 이 정도가 이제 좀 필요하겠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까먹었던 것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고 계실 때 근해 공식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쫙 쓸 수 있는 게 오류 없이 쓰실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그것도 암기를 좀 해두시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바로 심화 인지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GRE 같은 경우는 이제 퀀트나 라이팅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버벌만 보면, 버벌 같은 경우는 정보를 이만큼 많이 주고, 그리고 굉장히 속아내기가 어렵게 많이 뒤섞여 있거든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더 많은 요소들이 밀도 있게 더 나오다 보니까 서로 간의 관계가 더 복잡하고, 이 중에서 우리가 찾는 문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정보를 얻기까지가 훨씬 더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거 자체에 대한 연습이 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영어 해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쪽으로 머리를 더 쓸지, 그리고 이때 올바른 판단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지금 당장에는 좀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와닿으실 것 같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영상을 좀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토플에서 GRE로 건너가는 과정에서 어떤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유학 준비 모두 다 힘내시고요. 저희가 유익한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게 열심히 또 분발해서 영상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